자, 정리해보면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앞에 선행사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뒷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뜻이 있는지 없는지로도 따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갑자기 when이 들어가 있는데 when 같은 경우에도 that과 마찬가지로 that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명형부 다 쓰일 수 있죠. 명형부로 다 쓰일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놔봤어요. 이 부분을 이제 멈춤해 놓고 필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종속 접속사 that, what, if, whether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영상인데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다 끝낸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생일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찍습니다. 그냥 오리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대시냐 와시냐를 구별하는 거는 수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할 정도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문법 문제죠. 그런데 if냐 whether냐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들어서는 핫한 그런 이슈입니다. 자, that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what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일 때가 있고요.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접속사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일 때가 있어요.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일 때가 있고 관계 대명사일 때가 있죠. 자, 접속사일 때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사는 사실 접속사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 접속사에 뭔가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접속사에 명사가 붙거나 접속사에 부사가 붙은 그런 걸 관계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접속사의 일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접속사의 일종으로 관계사와 의문사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문법을 왜 배웁니까? 다른 독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입시 영어에서는. 그래서 접속사와 관계사를 구별해서 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접속사는 and, but, or, so를 생각해 보세요. and가 있다고 해서 앞뒷 문장에 영향이 없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접속사 대시 오면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문. 선생님, 저는 완전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적어 놓고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 필기부터 먼저 할게요. 접속사 대시 오면은 뒤가 완전하다. 있을 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관계 대명사 that, 그리고 관계 부사 자리에 대신 사용했다라고 해서 관부 대용 tha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대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인데 대명사인데 명사가 의문사처럼 앞으로 빠진 경우예요. 명사가 빠졌다. 그래서 얘는 불완전문이죠. 관계사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고 관계사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관부 대용은 부사가 빠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대시라는 대시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절에 부사가 대수로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대는 관대인가요? 관부인가요? 정체는 관대인데 관계 부사 대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관부 대용으로 오게 되면은 부사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문. 자,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일 때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로 나뉩니다. 근데 뜻이 중요한데 무엇, 어떤 이렇게 나뉘고, 자, 명사로 나왔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명사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요 경우든 둘 다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왜 그러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고, 얘는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형용사가 앞으로 의문사로 나오면 그걸 의문 형용사라고 해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의문사로 빠질 때는 뒤에 자기가 수식하고 있던 명사를 데리고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사를 데리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했죠. 관계대명사 what은 뒷문장이 역시 불완전하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보면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뒷문장이 다 불완전하네요. 그렇죠? 불완전하죠. 또 얘도 불완전하고, 얘 빼고는 지금 얘하고 얘 빼고는 다 불완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that과 what을 만났을 때 이런 루트로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순서가 그럼 D를 보는 건가요? 자, 첫 번째 순서는, 바라보는 첫 번째 순서는 일단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있는지 그 유무를 파악합니다.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관계사란 얘기인 거니까 관계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이 경합을 붙은 경우에는 요걸로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정확하게 접속사일 때는 that 앞에 명사 없어요. 관계사일 때는 관대든 관부든 앞에 명사 있어요. 의문사 what일 때랑 관계대명사 what일 때는 둘 다 명사 없어요. 여기서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없다거나 둘 다 없는 놈이 경합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본다는 거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유무를 파악하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못하면 이제 접속사 또는 관계사 또는 의문사 뒤의 완전성을 파악한다. 알겠죠? 자, 이제 설명할게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가 뭘 뜻하는 건지 설명해 볼게요. 자, 완전, 불완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이제 주성분이 있죠. 영어에는 주성분 또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 뒤에 뭔가가 나오면 주성분이 아닌 애들, 자, 동사 뒤에 나올 만한 주성분은 보어하고 목적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럼 그 놈들은 다 부사다 이거지, 부사. 부속성분인 부사. 아니면 요 놈을 꾸미는 형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로 부사다 이거예요. 주로 부사인데 동사 있고, 영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중심입니다. 동사 있고 그 앞에 주어 있고 이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그 형식이 필요로 하는 주성분까지 있고 그러면 완전문입니다. 그러면 1형식이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완전문이겠죠? 자, 얘가 5형식이다. 그러면 오씨 요까지 해서 완전문이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주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that이 있는데 that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주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뒷문장에서 뭔가가 없어. 그러면 그게가 왜 없겠어요? 여기로 빠진 거거든. 주어가 that으로 변한 거거든. 그래서 없는 그놈이, 여기 뒷문장에서 없는 그놈이 이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이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주격관계 대명사 주관대다 이거죠. 알겠죠? 만약에 목적어가 없었다. 그럼 목관대. 소유격이 없다. 그럼 소관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if와 whether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at이냐 what이냐를 구별해 봤는데, 자, that과 what과 if와 whether, 자, 있는데 지금 that하고 if, whether로 가기 전에 일단 이걸 얘기를 좀 해보고 가보죠.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겠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종속절은 대체 왜 쓰는 걸까요? 종속절은 우리나라 문법 용어로는 안긴 문장입니다. 근데 영어 문법에서는 이걸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죠. 안긴 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주절이다 이거죠. 주절. 접속사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 없이 깔끔하게 시작하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럼 이 안긴 문장인 종속절은 저 아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SOC 자리에 쓰인다는 거겠죠,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다 알고 있죠?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을 가미해 준다는 거겠죠? 뜻을 추가해 준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종속 접속사, 특히 부사가 제일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종속 접속사 가 5개, 6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접속사 파트 가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제일 많은 건 부사절이다.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주어하고 목적어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이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데 선생님, if랑 whether는 그러면 종속 접속사라면 명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볼까요? 자, if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의 뜻일 때, 조건의 뜻일 때 만약 뭐뭐라면 이때는 부사절 없어도 되고 위치도 자유로운 그리고 여부의 뜻이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명사절. 뿅.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사절과 명사절로 나뉘는데 얘는 좀 순서를 이렇게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로 바꿀게요. 여부는 한 번 더 적어줍시다. 여부의 명사절 그리고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 이 두 가지 뜻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네가 예쁜지 안 예쁜지 여부가 궁금해랑 너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한 발 물러서서 난 널 사랑해랑 뜻이 같나요? 다르죠? 뜻이 완전 달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대신이야, if, whether냐 경합이 붙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로도 중요하거든요. 얘네 둘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 봅시다. 나온 김에 정리하자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that과 what이지만 if, whether도 껴있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자, 여부일 때는 여부의 명사절 줄여서 선생님은 여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건 부사절이라고 해서 조부라고 하는데 자, if가 조건을 뜻할 때는 둘로 또 나뉘어요. 둘로. 시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핵심 포인트가 뭐냐를 따져야 하는데 자, 이게 조부일 때는 자, 이렇게 적읍시다. 가정법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요. 가정법이냐 아니냐. 단순 가정이 있고 단순 조건문이다 이거예요. 단순 조건문. 그리고 가정법이 있어요. 이건 순수 가정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자, 가정법에서 출제 포인트는 뭔가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하는 시제죠. 사용 시제가 말을 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상한 시제. 또 가정법 파트 가서 또 해줄게요. 이상한 시제.
어쨌든 시제 파트고 동사 파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순 가정, 단순 조건문에서 중요한 거는 시조부 미현. 단순 가정, 단순 조건문일 때는 시조부 미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내용을 말할 때 원래는 미래 시제를 써야 하지만 제약 조건으로서 현재 시제를 쓰고 하지만 미래로 해석합니다. 미래 취급을 하고요. 나중에 분사 구문 파트 가면 중요해집니다. 시조부 미연이 출제 포인트고 얘도 시제 파트, 얘도 시제가 문제죠. 가정법도 이상한 시제를 쓰는 거, 뭐 왜 이상하냐, 말하는 내용과 실제 사용하는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얘 둘 다 시제 문제고 둘 다 동사 파트이기도 해요. 접속사이기도 하고 파트가. 자, 그래서 여부의 명사절일 때 이제 여부의 명사절이니까 명사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명사 자리. 명사 자리라는 거는 여기 지금 SOC가 있는데 영어는 보어가 완성되지 않은 언어거든요. 보어 부분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언어라서 그래서 그런지 주어 목적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보어 자리에 나오는 if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주어 목적어다. 일단 if는 주어 자리에 쓰지 않아요. if절은 주어에 쓰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if절은 주어 자리 안 써. 목적어는 영어에서 목적어는 둘로 나뉘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if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써요. 오케이.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안 써요. 그럼 뭐야? if절은 주어 자리에 안 써. 보호 자리는 시험 안 나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나오겠네? 해석 안 하더라도 문장 맨 앞에 if절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 그럼 걔는 주어일 리가 없는 거죠. 명사일 리가 없는 거죠. 부사절인 거죠. 알겠죠? 그런데 해석해봐서 가정법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거고 가정법이면 또 이거고 이게 항상 머릿속에 출제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if냐 whether냐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표로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서 대절을 써야 할 때 if 써야 할지 whether 써야 할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얘네들은 보다시피 뜻이 있잖아요.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뜻은 뜻인데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이거 또는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여부의 명사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부의 명사절인데 자 접속사 that을 써야 하느냐 여부의 명사절인 if, whether를 써야 하느냐를 구별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확실한 내용이 나와요. 확실한 내용. 여기는 여부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확인이 필요하다. 묻고 싶다. 그런 것처럼 뭔가 불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은 이론편이고 다음에는 요 다음에 찍을 영상은 that, what, if, whether의 실제 적용 문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 여기서 아까부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거를 요 다음 꼭지로 보겠습니다. 자, if와 whether를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의 구별점은 한 6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 2가지, 그리고 찝찝한 거, 볼 때마다 찝찝한 거 2가지, 내신용 1가지,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1가지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1번 때문에 that과 if, whether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표시냐면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호불호 할 때 더 선호한다. 선호하는 거지 whether를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1번 케이스는 if가 이겼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다. 지금 화면을 일단 멈춤하고 필기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 여기는 if 안 됨, 여기도 if 안 됨, 여기도 if 메롱. 선생님은 좀 메롱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자, 그래서 whether가 더 인기가 많은 편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if가 유일하게 설치는 그런 때죠. 그게 언제냐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동사의 목적어인데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ask if, see if, wonder if, doubt if, don't know if, not sure if. 뭔가 불확실한 내용이죠. 불확실한 내용일 때는 if를 쓴다. 여부의 명사절이라고 아까부터 말하고 있어요. 여부의 명사절, 여명. 주어 자리에는 if 못 쓰는데 가주어 자리에는 또 if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신에 if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본 적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얘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는 간접의문문이에요. 간접의문문인데 should 들어간 간접의문문은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근데 의문사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의문문 중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로 줄이잖아요. 그쵸? if나 whether로 간접의문문을 만드는데,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줄일 때는 to 부정사로 절을 줄여버릴 때는 if를 쓰지 않고 whether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whether to 부정사는 있더라. 그런데 if to 부정사는 없더라. 자, 네 번째. 전명구죠, 전명구.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구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 이 명사 자리, s는 아니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if 안 써요. 근데 whether는 쓴다 이거죠. whether는 가능하더라. 마지막 5번. or not은 whether 거죠, whether 거. 원래는. 그래서 whether 뒤에 이렇게 와도 되고, whether 절 끝에 와도 되고, 당연히. 근데 if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 붙이는 건 괜찮다. 수고 많았고, 앞으로 또 보도록 하죠. 안녕.